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로스1 이야기부터 하는데요. 그 로스1이 그래도 한 2000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7년, 네, 2007년에 로스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. 그리고 2010년에 로스 1.0이 개발이 돼서 ABC 순으로 쭉 이제 발전이 됐다가 언젠가 로스2로 바뀌었는데 2017년에 로스2로 바뀌었어요. 그 중에서도 이제 로스1이 다 좀 오래된 라이브러리들이라 가지고 개발이 멈췄는데 그나마 이제 키네틱이 이 로스1 중에서는 아직 좀 쓰이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. 그래서 나머지 라이브러리는 볼 일이 거의 없을 건데요. 그래도 로스1으로 이제 어떤 상품이든 그 개발이 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옛날 거를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거든요. 시간하고 노력이 들어가니까. 그래서 아마 로스1의 키네틱 정도는 지금도 배우는 과정이 있을 정도로 아직 쓰고 있고요. 그다음에 2017년에 그 로스2가 릴리즈 되고 난 후에 로스2 쪽의 패키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. 지금은 이거 옛날 자료여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좀 최신이라고 나왔던 게 그 폭시 버전이었거든요. 폭시 다음에 H, C, 폭시 다음에 갤럭시 버전이 나왔었고, 그리고 나서 갤럭시 다음에 험블이 나왔습니다. GH 험블. 그리고 최근에는 HI 아이언이 지금 개발 중일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ABCD 순서대로 그 새로운 버전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 2017년부터 계속 로스2에 대한 수요가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일단 로스2를 넘어가기 전에 로스1부터 조금 보자면 로스1은 이런 그 플럼빙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세스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오픈시브에서 뭔가를 할 때도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를 작동시켰잖아요. 근데 로스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돌아갑니다. 그래서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이제 협동을 해가지고 하나의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좀 한 차원 올라가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다루는 라이브러리가 로스입니다. 네.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. 그래서 로스1 안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나열을 한 건데요. 그 안쪽에 있는 모듈들. 이제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거는 저희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돌아가는데, 이 소프트웨어 디벨로프먼트 툴들은 이제 저희가 수업하면서 많이 쓸 겁니다. 이 중에서 RBG라든가, RBG는 로스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약자고요. 그 다음엔 RQT, 로스 QT의 약자입니다. RQT도 이제 많이 써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, 그 다음에 이쪽은 그 빌드 툴들인데, 이 중에서는 이제 캐킨이 있는데, 캐킨으로 된 게 다 로스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진행을 하고 에러 메시지를 봤을 때 뭐 캐킨 에러, 캐킨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게 로스1하고 로스2하고 용법이 잘못돼서 나오는 에러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로스2는 그 다른 겁니다.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중에서도 요 가제보가 있죠.
그래서 저희가 이게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위주로 할 건데요. 오프라인이었으면은 이제 터틀버 갖다 놓고 각자 움직여 봤을 텐데, 이제 시뮬레이션 안에서 로봇이 움직이는 수업을 할 거고, 그래서 아마 가제부를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나머지 레이어들은 음, 그냥 한 번씩 봐주시고요. 커뮤니케이션 레이어에서도 좀 눈여겨보면 좋은 게, 이 로스를 하게 되면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실행을 시킨다고 했잖아요. 그럼 이제 그 프로세스들 간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,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이 여기 있는 로스 토픽, 토픽으로 로스를 보내는 거랑 로스 서비스, 서비스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. 그다음에 로스 액션은 액션 라이브러리라고 이름이 좀 다른데요. 요 세 가지 방식이 이 서로 프로세스들 간에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반응을 하고 하는 그 방식이고요. 그 다음에는 여기 로스 마스터가 있죠. 로스 마스터는 로스 1에만 있습니다. 예전 로스 1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, 어, 로스 마스터를 실행한 게 에러가 나면 전체 로봇 시스템이 멈추는 문제점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로스 2에서는 로스 마스터를 없애고, 각각의 실행 주체들에서 전부 다 로스 마스터 기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. 그다음에 로스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. 여기엔 이제 로그 남기는, 자동으로 로그를 남기는 그런 기능이고요. 그 다음에는 로스 런치랑 로스 파라미터들은 이제 패키지를 다룰 때 쓰는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번 수업에 로스 런치 파일을 만들어서 파라미터를 다루는 것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으면. 네. 그런 정도로 보고, 그 다음에 안쪽에 오픈CV랑 TF,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모듈도 들어가 있고, 음, 네,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로스2가 로스 1에 있는 걸 거의 다 계승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했던 모듈들이 다 로스2 안에 들어있습니다. 네, 이게 이제 특징들이고요. 로스1은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멀티플 로봇에서 작동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로봇 여러 대를 다룰 때 좀 문제점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스몰 임베디드 플랫폼도 이것도 문제점이 있고, 그 다음에 크로스 플랫폼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. 그때는 이제 리눅스 아니면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. 윈도우나 아니면 다른 맥이나 이런 데는 지금은 잘 됩니다. 지금 잘 되는데, 로스1은 문제점이 많았고요. 그 다음에 리얼타임 시스템에서도 얘가 버벅이는 문제가 있습니다. 로봇이라고 하면 이제 현실 세계의 시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을 수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좀 버벅인다든가 멈춘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. 그래서 그런 문제점.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세이프티 문제도 있고 시큐리티 문제도 있습니다. 오픈 소스로 시작해가지고 접근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상용화를 할 때 그게 좀 문제가 됐었어요. 지금 여기 문제점이라 나오는 게 전부 다 로스1에서 해결된 것들을 써놓은 겁니다. 그래서 로스트를 우리가 상업적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다.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음, 해킹, 네. 이 빌드 시스템일 때 워크스페이스가 이제 하나밖에 쓰지 못했는데, 그러니까 디렉토리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걸 하다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면은
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근데 로스2에서는 뭐 디렉토리를 자유롭게 만들어가지고 이쪽 디렉토리에서는 이렇게 관리하고 저쪽 디렉토리에서는 다르게 관리하고 등등 좀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바뀌었고요. 네, 뭐 나머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. 그래서 이제 로스2가 나오게 됐습니다. 로스2의 마크는 이런 마크를 쓰고 있고요. 네. 왜 로스트로 가야 되는가? 지금 이제 2020년까지만 해도 이제 이 키넥틱이 그나마 이제 로스 1에서 차지하는 게 많았었는데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, 그리고 로스 2로 넘어간 그 것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죠. 대싱, 그리고 CDE, 엘리커트, F 폭시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로스트가 50% 이상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, 지금 2023년이니까 아마 네, 거의 대부분 로스트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여기 지금 2020년까지 자료인데요. 한 60% 이상을 로스2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자료들이고요. 로스트는 지금 폭시, 험블, 그 다음에는 이제 롤링까지 있는데 아직 그 업데이트가 안 돼서 험블 다음에 갤럭시랑 아이언까지, 지금은 아이언일 겁니다. 네, 아이언 최신 버전이고요. 근데 이제 저희는 대싱을 쓰기로 했습니다. 네, 대싱을 쓰기로 했는데 아마 그렇게 차이가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뭐 최신 라이브러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. 그래도 만약에 최신 버전을 쓰고 싶으시면 뭐 한번 쓰셔도 됩니다. 새로 그 가상환경 만들어가지고 음,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2019년에 나온 것들, 거기서 발전된 라이브러리들을 쓰고 있는 거고요. 음. 개발 동향은 이제 로스트의 개발에 참여한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걸 강조한 건데요. 여기 삼성도 보이죠.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렇게 유명한 회사들이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로스트의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. 그 로스트의 중요 컨셉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DDS입니다.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서비스의 약자인데요. 이거는 이제 로스트 안에서 국한된 건 아니고 OMG라고 하는 이제 그 기구에서 퍼블리시 서브스크리버 통신 미들웨어 그 포맷을 개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로스2에서는 로스1에서는 그런 게 없다가 이제 2에서 DDS를 우리도 써야겠다 해가지고 로스2에서 이제 외부에 있는 DDS 라이브러리를 갖고 와서 적용이 됐습니다. 이 DDS는 RTPS고요.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를 할 수 있는 포맷이고, 일단 기본적으로 UDP 기반입니다. 이제 TCP는 이제 서로 그 연결이 돼야지만 연결된 걸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 보낸 것도 확인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UDP는 기본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잘 갔는지 안 갔는지 또 확인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좀 빠르게 통신을 할 수 있고 빠르게 뭔가 끝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 이제 로스 안에서 사용할 때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그런 거는 좀 꺼려지게 되죠. 그래서
그 로스트의 DDS를 보낼 때는 QS를 설정을 합니다. 그래서 퀄리티 오브 서비스의 약자인데요. 이제 지금 보내고 있는 메시지를 얼마나 신뢰도를 주고 보낼 것인가. 신뢰도를 아주 높이 주면 이제 보내는데 좀 코스트가 많이 들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보낼 수 있고 QS를 좀 적게 주면 그냥 보내기만 하고 얘가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확인 안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두 개를 이제 잘 어,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. 그래서 TCP 기능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음. 어, 네. 그게 이제 DDS고요. 일단 로스2에서 적용되는 이 하드웨어 기기들은 이 정도까지는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. 암코어 M7. 근데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 아두이노 기본적인 그 우노라든가 레오나르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그 로스2가 적절하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시스템이 너무 약해가지고 처리 속도도 적고. 근데 이제 앞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. 음, 네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는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여기 들어가니까 쓸 수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 프로세서를 여러 개 돌리면은 그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무한 루프를 돌면서 존재하게 됩니다. 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루프를 가지고 있고 그 루프 안에서 내가 처리할 부분은 처리하고 계속 돌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자기 시간을 체크하고 다른 프로세스에 뭔가를 보낸다거나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으려면 얘네들이 어, 노드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노드라고 하는 거는 각 프로세서를 말합니다. 노드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액티브와 인액티브로 변경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액티브 중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안에서 스핀이 돌아가게 되죠. 이게 그 루프라고 보면 됩니다. 이 안에서 계속 무한 루프를 돌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기다렸다가 메시지가 오면은 웨이크업이 일어나서 처리를 하고 다시 메시지 다 처리가 되면 다시 기다리는 그런 노드의 기본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음. 그리고 어떤 이제 그 리얼타임으로 작동을 하다가 뭔가 페이터 에러가 나면은 이제 무한 루프를 끝내고 에러 처리를 하고 디스트로이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적절한 상황에서 이 노드가 필요 없어지면은 이넥티브가 돼서 디스토리에 대해서 없어진다든가 그런 쪽으로 노드의 라이프 사이클이 돌아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그 관장하는 게 익스큐터라고 하는 클래스고요. 이제 그게 익스큐터가 스핀이 되고 클린업이 되고 요 상황이 이제 요 상황하고 이게 컨셉입니다. 이제 이쪽은 코드고 그다음에 클래스 플랫폼이 다 적용된다라는 이야기고요. 근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여기 리눅스를 이용해서 쓸 겁니다. 윈도우랑 맥을 된다고는 하는데 아직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다 그 테스트가 진행되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테스트가 되면은 윈도우로도 수업할 예정이긴 한데 일단 지금은 잘 되고 있는 리눅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음, 그다음에 안쪽에는 이제 어떤 버전의 그 C++이나 파이썬이 쓰이는지
그런 것들을 쭉 나열한 표인데요. 그냥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이 중에서 오픈CV는 요런 걸 쓰고 있다. 저희는 4점대를 써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. 파이썬하고 Qt 뭐 이런 거. 네, 한번 보시고요. 다시 DDS로 넘어가서요. DDS는 무엇이냐? 이제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방식의 통신 미들웨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. 일단 첫 번째 장점, OS의 인디펜던트합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로봇을 리눅스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은 그거를 조절하는 메인 컴퓨터는 윈도우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똑같은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맥을 사용해서 쓴다던가 해도 아무 문제 없이 메시지를 다 전달받고 메시지를 다 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네, 굉장한 강점이고요. 아키텍처도 인디펜던트합니다. 어떤 아키텍처인지 상관없이 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DDS로 구현된 코드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구현된 코드가 C로 구현된 코드인지 혹은 파이썬으로 구현된 코드인지에 따라서 서로 그 작동되는 게 잘 작동됩니다. 그래서 어떤 언어로 만들어도 서로 소통하는데 문제 없다. 그게 DDS의 큰 장점입니다. 음, 그래서 일단 데이터 중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DDS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 DDS 도메인에 QS가 붙어가지고 전달이 됩니다. 전달이 되면 이제 그게 어떤 토픽 이름이 있다면 그 토픽을 구독하는 또 다른 노드에서는 이제 이 DDS 도메인을 통해서 그 토픽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. 그 용어가 이쪽에서 토픽을 도메인으로 가는 거는 이제 발행이라고 그러고 토픽을 받는 거를 구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발행된 토픽들은 도메인에 있다가 구독하는 어떤 노드에서든 간에 다 정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. DDS가 동적 검색을 지원합니다. 그래서 DDS 도메인에 의해서 여러 개의 계층이 있을 때도 그 다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. 음, 그래서 이런 계층 구조로 그 DDS가 이루어지면 엄청나게 큰 거대한 시스템에서도 DDS가 잘 동작을 합니다. 확장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. 수천 개의 데이터 객체를 관리한다고 했는데, 어, 그게 관리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죠. 근데 그 DDS 도메인을 그냥 뭐 저희가 쓰는 로봇에만 돌리면 그래도 성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돌아가긴 합니다. 그래도 이제 그 아키텍처 자체가 뭐 슈퍼컴퓨터에 적용을 하면 또 뭐 나라 전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이야기예요. 이제 장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로스2에서의 미들웨어. 음, 그게 이제 DDS가 그 미들웨어라는 건데, DDS 코드가 있습니다. 안쪽에. 네, 저희는 DDS 코드를 보지 않아도 이 DDS를 쓰거든요. 그 안쪽에 뭐 패스트 RTPS라든가 RTI 커넥트 뭐 이런 것들이 일단 그래도 처음에는 내가 어떤 걸 쓰겠다 하고 이제 환경 변수에 저장은 합니다. 주로 많이 저장하는 게 패스트 RTPS인데 이렇게 저장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이 안쪽을 볼 일은 없어요. 이게 숨어 있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로스 미드웨어 상에서
뭔가 이제 작용을 하고,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이 위쪽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접근을 하면 이제 안쪽에는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. 근데 이제 여기 그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언어를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RCL CPP 패키지고요. 이게 로스 클라이언트 CPP의 약자입니다. C++.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RCL PY라고 해서 로스 클라이언트 파이썬 모듈이 꽤 많이 발전이 됐고요. 요즘에는 거의 1대1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자바도 있긴 한데 자바는 쓰는 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그래도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어, 로스트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, 네, RCL에 대해서 어,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제 노드하고 토픽, 서비스, 액션 네 개의 API가 따로 있긴 하지만 저희가 명령어를 쓸 때는 안쪽에 있는 그 명령어를 각각 씁니다. 네, 써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 거고요. 이게 계층 구조라는 거죠. 아래쪽에 이제 벤더가 있는데, 벤더는 뭐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고, 미들웨어 API가 있고,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API가 있고, 요게 이제 이거라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쓰는 코드들이 있고요. 그래서 다양한 언어, 아까는 이제 세 개만 나왔는데, 뭐, .NET이 C샵이죠. 네, C샵도 있고, 그리고 Node.js도 있고, 스위프트, 그다음에 뭐 오브젝트 C, C샵이 따로 있네요. ADA 뭐 이런 언어들로도 다 개발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건 얘하고 파이썬입니다. CPP하고 파이썬. 근데 저희가 이번 수업에서는 CPP를 아예 이제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할 거거든요. 중간에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파이썬 기초 수업을 하고 오픈CV도 파이썬으로 했기 때문에 쭉 파이썬 언어만 쓰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덜 하니까요. 네, 파이썬을 진행할 거고요. 자, 여기까지 기본적인 그 로스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. 그래서 로스를 우리가 써봐야겠죠. 로스를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 설치를 할 건데, 음, 일단은 VMware를 켜주시고요.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리눅스를 써도 리눅스에 있는 이 VS 코드 프로그램 하나만 썼거든요. 근데 이제부터는 그 리눅스 전체적인 시스템을 써야 됩니다. 왜냐하면 프로세서가 여러 개 돌아가기 때문에 프로세서를 관리해주는 리눅스 안쪽에 명령어들을 이제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터미널을 본격적으로 많이 쓰게 될 건데요. 일단 여기 그 인터넷을 켜가지고요. 파이어폭스로 구글에 들어가 줍니다. 그다음에 어떤 페이지에 들어갈 거냐면 그 사실은 중요한 페이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. 로스 다큐멘트라고 검색하시면 로스 다큐멘테이션이 나오는데 그냥 눌러서 지금 최신 버전인
그 아이언이 한가운데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험블도 많이 쓰는데, 이 밑으로 내려가서 로스트에 대싱 다이아 마타 뭐 이런 그 글씨가 있습니다.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. 음. 그럼 이제 대싱 버전에 그 로스트에 관련된 문서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. 그래서 인스톨레이션에서 추천하는 인스톨을 하면 되는데, 이 중에서도 이제 우분투, 리눅스, 근데 저희는 이제 요거를 깔고 나서 그 터틀봇을 실행해서 로봇을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까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페이지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. 즐겨찾기에 추가하든가 다시 그 새 창에서 구글을 좀 검색 다시 들어가서요. 로보티스라고 하는 페이지로 들어가요. 로보티스. 그래서 로보티스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,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요. 이 중에서 고객 지원에서 이매뉴얼을 누릅니다. 네, 한국 저희 나라에 갑니다. 우리나라라고 해도 한국에서고요. 여기 이 로보티스라는 회사의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이 그 액추에이터거든요. 요 다이나믹 셀 세계적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제 저희가 쓰는 그 교보제가 이 터틀버스이거든요. 그래서 요걸 눌러주시고요. 그림을 누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터틀버스리 여기를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이 오버뷰 아래 그 퀵스타트 가이드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위쪽에 버튼이 그 로스의 버전별로 그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. 이 중에서 대싱 버전을 클릭을 해주세요. 그럼 이제 대싱 버전에 맞는 코드로 페이지가 변환이 됩니다. 그럼 이 중에서 그맨 위쪽에 그 우분투는 저희가 깔았고요. 18.04로. 그리고 로스트를 PC에 까는 여기를 진행을 할 건데 먼저 요거를 apt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고요. 터미널을 열어서 잘 못 들어갔나요? 일단은 여기에서 퀵스타트 가이드를 누릅니다. 네, 퀵스타트 가이드를 누르고 대싱 버전을 누르고요. 네, 클릭.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코드들이 보입니다. 대싱 버전에 맞는.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 하나씩 실행을 할 건데요. 터미널을 열어서 컨트롤 시프트 V 하면 실행이 됩니다. 일단 APT부터 체크를 해주고요. 업그레이드도 해주세요. 우분투 20.04에서는 푹시가 되니까 네, 그쵸, 그쵸. 푹시로 그냥 할게요. 네, 네.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. 이게 이제 그 APT를 자주 업데이트를 하신 분들이라면 시간이 오래는 안 걸리거든요. 근데 오랜만에 접속해가지고 APT를 업데이트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. 근데 지금 이게 리모트 인스톨 로스 투 리모트 PC가 있고 인스톨 together 다음스 투 PC 있잖아요. 네,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네, 인스톨. 이거 보면 인스톨 로스 투온 리모트 PC가 있고 네, 인스톨 디펜던트 로스 투 패키지가 있잖아요. 둘 다 해야 됩니다. 다 해야 네, 돼요. 위에서부터. 음흠.
네, 이렇게 하면 APT가 끝났고요. 그 다음에 요 쉘 명령어인데요. 요걸 실행을 해보면요. 그 파일을 하나 받습니다. 그래서 리스트를 보면은 install roast dashing.sh가 생겼죠. 요거를 cat으로 한번 보면은 요런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30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그 셋업 로케일 부분 여기가 US로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US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 그 로스트 우분투 인스톨 그래서 apt 업데이트 하는 부분이 이제 아까 그 로보티스에 있었고 그다음에 요 GPG 키하고 그리고 음? 음, 빌딩 네, 빌딩을 따라가는 것 같네요. 빌딩에서 이 로케이를 그 US UTF-8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. 그래서 이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이쪽 내용 부분이 이 파일 하나로 다 넣어 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따라해도 뭐 똑같고 이렇게 따라하거나 아니면 이제 요 파일 하나를 실행하기만 하면 이제 이쪽에서 따라한 부분이 다 따라와집니다. 여기 요 라인이 GPG 키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. 음, 환경 변수. 어, 파이썬 3가 3.7로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. 3.6으로 되어 있네. 음, 음, 음. 저희가 모든 세팅을 다 파이썬 3.7로 해놔가지고, 어, 그냥 파이썬 하면 2.7이 나오고,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요. 음, 네, 일단 뭐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그때 다시 깔아보기로 하고, 지금은 요걸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쉘 파일을 실행할 수 있게 그 모드를 바꿔줍니다. 요걸 체인지 모드를 쓰면은 얘가 실행할 수 있는 파일로 바뀌거든요. 네.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쉘을 실행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루스가 자동으로 깔리게 됩니다. 네, 요거 하는 거 쉬는 시간 가지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.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. 음.